그런데 이 대표에 이어서 윤석열 전 총장도 최근 극히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제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 참배가 마지막 공식 인터뷰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의 서거 12주기 추모하는 장소에 와서 그런 세간의 정치 얘기하는 것은 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의 국민 통합 정신을 우리가 잘 배워서 국가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에 처했을 때 그걸 잘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윤 전 총장의 행보를 저희가 한번 정리를 좀 해봤는데 뭐 예전에 대구도 찾고 대전도 가고 부산도 갔던 이런 광폭 행보가 아니라 뭔가 글쎄 어찌 보면 자맹에 가까운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도하 변호사님. 예. 이게 전략적 침묵입니까? 캠프 내에서는 어떤 보관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외부에 공개되는 행사가 적은 거지 행보가 줄어들었다고 말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역에 방문하는 그런 행사 이런 거는 뭐 공개적으로 보이는 거는 줄어들었을지 몰라도요. 오늘도 또 캠프에서 이제 새로운 분들 영입 인사 발표하신 분들하고 간담회도 갖고 그래서 계속 그 외연 확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영입 인사들과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해서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광폭 행보가 줄어들었다 이거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차이일 뿐이고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이런 행보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밑에서는 다 윤 전 총장 움직이고 있다. 근데 이현정 의원, 네. 이런 뭐 글쎄 윤 전 총장의 일종의 뭐 일부에서 얘기하는 전략이라면 전략, 작전이 생각보다 앞으로 긴 호흡으로 봤을 땐 윤 전 총장에게 그 국민의힘과 이준석 대표의 거리두기는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평가도 있던데요. 제가 아마 윤석열 후보 같으면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참 정치 어렵다. 이게 뭐 검찰에 있을 때는 그냥 딱 법적 적용해서 압수하고 구속하면 되는데 정치라는 게 이게 뭐 잘한 것도 못한 거고 못한 것도 잘한 거고 이게 참 끝이 없다라고 이제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또 한편으로 보면 정치에 대한 또 회의감도 있을 겁니다. 아니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논쟁을 해야 되나? 라는 또 회의감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본인의 화가 또 많이 났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아마 제가 볼 때는 여러 지금 요즘에 김종인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 만났지 않습니까? 예. 아마 그런 조언들을 했을 것 같아요. 역시 그래도 당신이 중심을 잡아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이준석 대표나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지금 많은 국민들 지탄을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마저도 이렇게 매일 이렇게 노출이 돼서 자꾸 저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되면 이건 당에 지금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해찬 대표 같은 어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정말 당이 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윤석열 후보 당신이 모든 걸 좀 품어 안아라. 그리고 또 품어 안아야지만이 결국 나중에 이제 대선 후보가 될 수 있고 또 이준석 대표와도 함께 가야 된다. 아마 그런 조언들을 아마 받았지 않을까 좀 예상이 들어요. 아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윤석열 후보가 당분간 좀 냉각기를 갖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 사태에 직접 개입한 건 좀 피하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큰 게 아우르는 형태, 뭐 우리가 이제 대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어떤 이미지를 좀 창출하면서 당의 갈등을 수습해 나가는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 여론조사 1위 후보로서 할 일이 아닌가. 저는 아마 많은 이 원로들이 그런 조언을 했을 것 같고 본인도 아마 그런 쪽으로 방향을 좀 튼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침묵을 전략이다라고 평가한 사람도 또 있습니다. 화면 만나볼까요? 흔히 하는 말로 손 안 대고 코가 풀리는 중이니까 가만히 있어야죠. 그리고 더군다나 겸사겸사 그 이전의 설화들이 잊혀질 텀도 벌고 캠프가 돌아간다는 얘기죠.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라는 것도 사실은 그 일본의 집안에 관한 이런 문제이지 그 후쿠시마 원전 그 자체 문제는 아니거든요. 뭐 부정식품이다 그러면 아니 없는 사람은 그 아래도 선택할 수 있게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페미니즘이라는 것이 너무 정치적으로 악용이 돼가지고 이게 남녀 간 건전한 교제 같은 것들도 정서적으로 막는 이런 역할을 많이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예, 윤 전 총장 과거 발언 만나봤고요. 일단 토론에 왜 안 나오냐? 녹취록 공박도 있었고 국민의힘 내홍. 일단 전략적 침묵이 누구 말 맞다나 정말 손 안 대고 윤 전 총장이 코 푼 건지
최 교수님은 뭐 어떻게 보세요? 그 표현을 그대로 저는 뭐 인용하지는 않지만 일정 부분 타당한 분석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윤석열 지금 후보 입장에서는요, 이런 논란에 끼어들 이유가 없어요. 끼어들어서도 안 되고요. 끼어드는 순간 본인한테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현재 이준석 대표와 사실은 윤 전 총장 후보 간의 갈등의 요소가 좀 있었고, 그것 때문에 토론에 오느냐 안 오느냐, 또 뭐 입당 문제부터 시작해서 갈등의 골이 좀 있었잖아요. 녹취록 문제도 있었고. 근데 그걸 지금 다른 사람들이 그 논란에 뛰어들면서 초점이 거기로 흘러갔어요. 그러면서 반대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이미지 별로 나빠지지 않으면서 그대로 유지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계속 문제가 되는 상황까지 빠지게 된 것이고, 윤석열 후보는 본인의 이미지를 계속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지금은 그냥 캠프 안에서 활동하는 걸로 있는 것이 본인한테 큰 도움이 된다. 저렇게 다른 분들이 이준석 대표와 계속 공격하고 주고받고 이러면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이미지는 좀 떨어지지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한테 올 수 있는 공격을 일정 부분 피할 수 있어서 어찌 보면 저 밖에서 있었던 일들이 윤석열 후보한테는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이 대표와 윤 전 총장이 침묵을 이어가는 중에 이번에 본인 존재감을 키웠다면 키웠을 원희룡 전 지사가 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검찰총장 캠프로부터 당권 제안서를 받았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저는 제가 윤석열 총장을 법무장관으로 쓰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갖고 있는 철학, 그리고 갖고 있는 준비 상태가, 그리고 수권 능력이 돼 있는지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비판과 검증을 할 것이고, 만약에 그게 제대로 안 돼 있다고 한다면 결국 윤석열 총장은 저한테 무릎을 꿇고 큰 팀에서 저한테 협조를 해야 되는 위치로 오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택도 없는 소리다. 일부에서 이번 논란을 두고 윤 전 총장하고 원 전 지사가 팀플레이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에 윤 전 총장이 내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자신감의 표현이지만 또 듣기에 따라서는 저게 이제 교만하게 비칠 수도 있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번 그 이준석 그 원희룡 이 진실 공방을 통해서 원희룡 전 지사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존재감은 좀 그 부각을 시킨 측면이 있습니다. 뭐 14명이나 되는 여러 대선 후보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어쨌든 당대표와 논란이 되고 있고, 또 이 당내 범야권 내에서 지지율 1위 후보와의 어떤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뭐 페이머스든 노토리어스든 어쨌든 많은 국민에게 회자가 됐기 때문에 자신의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죠? 자신의 어떤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데는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효과를 거뒀지만, 그런데 이제 윤 전 총장에 대해서 이제 물론 대선 주자니까 대통령이 되면 법무부 장관 임명권이 생기니까 그때 윤석열 총장을 쓰겠다, 이런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 이후의 표현이 좀 이렇게 거슬리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 지도자로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자신에게 이제 뭐 도와달라고 뭐 극단적으로 무릎을 꿇고 도와달라고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경쟁자에 대한 어떤 예의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도하 변호사님. 원 전 지사의 저 발언을 뭐 윤석열 캠프에서는 공식 논평은 없는 겁니까? 전혀 없고요. 이런 발언에 대해서 저희가 뭐 매번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일부 언론 보도에 계속 윤석열 후보가 이제 이 당내 갈등 상황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혀 내지 말라고 함구령을 내렸다, 입단속을 했다, 뭐 이런 보도가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8월 12일 날 이제 코로나 간담회 이후에 그 캠프 앞에서 이제 기자분들 일문일답 받고 이러는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그 당의 화합을 해치는 어떤 언동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캠프 관계자들에게 말하고 그 기조가 이어질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함구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주제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 볼까요? 떡볶이는 식사가 아니라고 또 비하하는 것인가요?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재명 지사 논란 말씀하신 것 같고요. 이게 떡볶이도 저녁에 못 먹는 청년들도 많지 않습니까? 떡볶이에 단팥죽 드시고 저녁을 굶었다는 건 좀 과한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고요. 당내 분란에 민주당은 이해찬 상황이 있어서 해결하는데 국민의힘은 당내 어른이 없어서 혼란을 수습 못하냐. 어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검찰, 국회 사법부 장악에 이은 언론 장악, 독재 완성의 날이다. 마지막 댓글 볼까요? 의원들 사이에서도 공산당이라는 용어가 나오다니 참 딱합니다. 마지막 댓글까지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제 이 얘기를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만나봅니다.